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산업뉴스입니다. 기계로 찍어낸 똑같은 제품보다는 손으로 만든 나만의 제품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값은 조금 비싸지만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목걸이와 가방,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소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인물과 동물 등의 캐릭터가 화려한 색상과 함께 독특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큰 제 그림이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주시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작은 제품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부담 없이 사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행복과 무슨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저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LED 불빛이 환하게 빛나는 스탠드입니다. 그런데 스탠드를 만든 독특한 재료들이 눈길을 끕니다. 전등 갓은 요리할 때 쓰는 쿠킹볼이나 자동차 부품 등이 사용됐고 수도꼭지는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전원의 역할을 합니다. 수도 배관용품이나 전기자재 등의 소재들을 활용해 멋진 핸드메이드 스탠드가 탄생한 겁니다. 고객님들은 저희 거 쓰면서 일반 기존에 나와 있는 스탠드들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막 물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수량 만드는 게 거의 뭐 제품당 거의 100개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고요.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핸드메이드 페어에서는 손으로 제작된 5천여 점의 제품들이 소개됐습니다. 제품 분야도 의류와 액세서리, 가정용 소품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최근 수제 제품들의 인기를 반영하듯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제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고 구매도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러한 핸드메이드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보통 대나무 하면 꼿꼿하고 고든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대나무로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는 특허를 출원해 새로운 시도에 열정을 쏟는 이가 있습니다. 최선희 오죽공예 기능 전수자를 김민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선희 오죽공예 기능 전수자의 손을 만나면 대나무는 부드러운 곡선의 문양들로 재탄생합니다. 이 기술은 그가 특허 출원받은 대나무 휘기 가공법. 대나무를 0.5mm 간격으로 얇게 잘라 다시 잇는 겁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전통 기법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오중공예 기법을 개발하는 데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좀 더 개발을 해서 이 시대에 맞게끔 작품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옛날 기법은 전통 기법은 가지고 가되 또 새로운 것들을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죽공예는 재료 선발과 작업 공정이 까다롭고 전통 고급 기술의 전수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스스로 개발한 신기술을 자신의 제자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공방에 와보니까 오죽 작품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게 너무 부럽고요. 그래서 이제 오죽을 접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저도 선생님과 같이 오죽을 개선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현대예술 디자이너와 작업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왔습니다. 오죽공예와 젊은이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트렌드를 살린 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체험학습 같은 것도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 오죽공예에 대해서 접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이런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오죽공예를 같이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게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소망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바람을 묻자 단번에 오죽공예의 저변 확대라고 말하는 최선희 기능 전수자. 대나무가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마디마디로 뻗어 자라듯이 오죽공예도 그를 통해 더 널리 뻗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대부분의 지방기업들은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창조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00개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94%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 중 61%는 앞으로 창조경제와 관련한 사업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기업의 관심 분야로는 기술혁신이 44%로 가장 많았고 산업 간 융합과 IT 소프트웨어 접목, 디자인 콘텐츠 강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지역 사회와 환경 등을 배려하는 유통 점포로 대형마트가 1위를 했으며 전통시장과 백화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마트가 1위로 선정된 것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 취약계층 지원, 기부활동과 저렴한 교양 강좌 개설 등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인회 골목과 거리 청소, 지자체 지원의 전통시장 행사 등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다양한 활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특허청은 IT 분야에서 클라우드와 결합된 상표 출원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에는 1건, 2008년에도 누적 11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만 68건, 올해는 5월 현재까지만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 스틸 클럽은 9월 13일까지 2013년도 우수상품 공모전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활용해 제조한 완성품이나 부품이 대상입니다. 전력거래소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총 5개의 특허 사용권을 국내 4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원격 단말장치와 통합계량, 개통 운영 등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교육기관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교과 개발 등에 1억 원 내외 예산이 지원됩니다. 수제품은 제작할 때마다 모두 다른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종 신제품 홍수 속에서도 수제품이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